여러분 14장에서는 그 이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그 어떤 블락을 사용하는데요. 트라이 캐치,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는 그 블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에러 처리 블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자바에서는 그 오류 처리와 관련된 클래스를 또 상위에서 정의를 해서 다양성을 이용한 그 메소드 처리 방법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 시험, 기출 문제, 실습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서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블락하고 그다음에 그 객체 정의를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교시 때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블락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버깅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좀 검색을 해보면 이제 요 분이 계신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후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그 장군이죠. 그러니까 별이 있는 이 사람이 처음 이 용어를 썼어요. 이제 컴퓨터 버그라는 거예요. 버그라는 말은 지금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뭐 벌레라는 뜻인데, 왜 벌레라고 했냐면 요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제 47년 상당히 오래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마크 2라는 걸 이제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계기 70번에서 그 에러가 났는데 이게 나방이 이제 걸려서 죽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나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나서 요거를 이제 상관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 보고서가 유명한 이제 보고서인데요. 벌레를 붙여서 얘 때문에 릴레이 중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보고서의 제목은 First Actual Case of Bug 발견된 Being Found,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디버깅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좀 하드웨어적인 버그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떤 에러를 잡는 것부터 문법을 이제 에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법적 에러와 논리적 에러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문법적 에러는 신텍스 에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컴파일하게 되면 아래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위에도 이제 이렇게 표시가 나오긴 하죠. 그런 게 있고, 그런 경우는 의외로 에러를 잡는 게 이제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논리적 에러에 봉착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하나씩 내가 만든 그 프로그램의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요 디버깅이란 말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 분이 얘기하신 거다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러는 반드시 생겨요. 그걸 이제 수정하는 게 디버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자바에서는 이제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클립스의 화면인데요. 이 아래쪽에 있죠. 컴파일 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제 컴파일에서 에러가 없으면 이제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 이런 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요걸 가지고 문법 에러나 논리적 에러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클립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제공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죠. 이거를 이제 요거만 봐도 도저히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어느 쪽 코드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 코드에서부터 요 코드까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아닌가라는 어떠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 트라이 캐치 파이너리 블락을 삽입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뭐 스트링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입력 스트링이 잘못됐고, 요거 뭐 변수의 값이 뭐 잘못됐고, 파라메타가 잘못됐고, 이런 건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영어로 그 디버깅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건 에러를 잡는 거죠. 에러는 문법적 에러와 논리적 에러 두 가지가 있다. 이 벌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방 때문에 벌레를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컴파일에서 에러가 없더라도 논리적 에러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 단위로 하나씩 실행하거나 변수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뭐 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거까지만 수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또 이제 하나씩 수행하는 거. 더블 클릭하면 이클립스에서 그거까지만 수행하고 중지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클립스에서 한 번씩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수값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오른쪽에 여기서 선언한 i 값이라든지 뭐 args라고 하는 거 이제 파라미터로 받은 거 그거에 이제 순환되는 변환되는 요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그래서 이제 요 이클립스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사용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수행하는 거고, 요까지 눌렀을 때 수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있죠. 요런 아이콘. 요게 이제 그 F6나 또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한 문장씩 수행을 해요. 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드가 하나, 그렇죠? 하나. 그러다가 어떠한 그 메소드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메소드로 가요. 그런 경우 이제 요 F6나 아니면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지점까지 더블 클릭해서 얘를 누르게 되면 그거까지 딱 하나하나씩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결과값이 단계별로, 특히 반복문이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면 그 절차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메소드 지집 안 하는 경우로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전적 문장까지 뭐 컨트롤 R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중단하고 다시 실행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아이콘을 누르시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거는 뭐 런 메뉴에 터미네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런 있죠? 여기에 있죠? 터미네이트를 누르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다가 이클립스에서 이제 뭐 오르면 프로그램이 이제 매출 안 되기 때문에 한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컴파일 안 되는 거 신텍스 문법 에러를 먼저 이제 컴파일해서 문법 에러를 먼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보고, 근데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뭐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극단값 있죠. 그러니까 0이나 마이너스 1, 뭐 1, 죠 아니면 아주 큰 값. 뭐 이런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를 보통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상적 상황의 범위에서에 있는 테스트의 케이스라 그래요. 그걸 문제를 만들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런 경우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값에서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문법적 에러가 먼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값을 바꿔가면서 논리적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의 디버깅에 대한 블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은 예외사항이 발생 안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떤 코드를 수행해서 종료하라 아니면 그 다음 거 수행해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바에서는. 그게 이제 코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try catch 그 finally 블락입니다. 그런 걸 이제 해주면 상당히 에러가 어느 그 지점에서 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라인 수나 코드 수가 얼마 안 될 때는 뭐 괜찮은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몇천 라인씩 된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씩 하는 게. 그런 경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던지고 받고 하다가 어떤 예외 상황에서 어떤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에러가 났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외라고 하는 예외. 코드가 잘못됐거나 논리적 에러가 됐거나 아니면 0이나 마이너스 1 입력되는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코드가 요거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try catch. finally는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try catch, finally. 이게 그 야구에서 보면 던지고 받고 아까 여기 있죠? 던지고 받고 이상한 거 던지면 어떻게 처리해라. 이거 폭탄이 날라오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try catch, finally. 요거 이제 try 코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캐치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요 안에는 이 아규먼트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가 에러가 나서 요거를 수행해. 요 코드가 에러가 나면 얘를 수행해라. 그 다음에 얘가 수행이 돼요. 얘가 에러가 안 나면 얘를 수행 바로 하겠죠. 그 그림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오니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클래스, 메이드 보면 어레이를 정의를 했죠. 10개니까 0부터 9까지. 근데, 뭐 여기서 0을 넣고요. 요렇게 쓰면 얘가 에러가 나죠. 12라는 거 이제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컴파일 에러가 나서 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요게 출력이 안 되죠. 그죠? 이상한, 이러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밑에다가 뭐 exception in 뭐 array 뭐 도메인 오버플로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 얘가 수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 얘가 좀 수행되게 하고 싶다. 그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ry catch.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날 것 같은 블락에서 try 이 블락에다가 넣고 array의 found exception 클래스 타입을 아규먼트로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러 타입에 대해서 이 클래스 타입은 이제 좀 2교시 때 보면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배열에 대한 에러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다른 에러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 책에도 좀 몇 가지 중요한 거는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까지는 수행이 되죠. 그러다가 얘를 만났어요. 얘가 에러가 났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얘를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안 나타나서 도대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요게 12로 했는지 뭐 9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라인 수가 코드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요 지점에서 에러가 났구나. 얘 때문에 이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얘를 이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코드에 에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블락을 요 try와 try 요 사이에 넣어주고 그 에러가 났을 때에 수행되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 요 코드가 에러가 났는 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그 코드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용도로 try catch 블락을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코드들을 이제 확인하다가 이게 어디에서 에러가 남직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코드를.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클립스에서 더블 클릭해서 그 지점까지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요 try catch 그 블락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2교시 때 설명했었던 설명드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든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트라이 캐치 블락을 많이 써요.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수가 적은 경우에 금방 이제 쉽게 그 변수값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경우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라인 수가 많아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코딩이 이제 쭉 수행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 지점까지는 에러가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까지는 이제 수행이 되고, 어느 구간부터 이제 어느 구간까지가 상당히 그 에러가 날 것 같다, 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다가 이제 트라이 캐치 블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라이와 캐치의 그 블락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캐치에다 넣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요 던지는 거는 코드잖아요. 던지는 과정은 코드가 요 트라이의 요 중괄로 요 사이에 이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물론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지점의 시작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넣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에러가 있을 것 같아 라는 클래스 타입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넣고 인수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배열에 대해서는 이러한 클래스 타입이 이미 상위 그룹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몇 가지 알으셔야 돼요. 그죠? 요게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는 당연히 요 인덱스의 바운드가 예외적 배열의 첨자가 바운드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선언을 한 거죠. 정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몇 가지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외의 종류라고 하죠. 그래서 예외에 대해서 그 throwable이라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throwable이라는 객체, 상위 객체, 그 위에는 이제 error object라는 객체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했었던 out of bound exception 외에도 number of exception, IO exception, 뭐 too big exception, too small exception, 뭐 다양한 그 exception에 대한 클래스 타입을 상위 계층, throwable하고 object 계층에서 다 선언을 해놨고, exception 하위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속성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기에서처럼 트라이 캐치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트라이의 코드는 에러가 나는 거, 에러가 났을 때 수행되는 건 여기,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아규먼트,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에러가 나서 요거를 수행한 다음에 수행이 되거나 또는 에러가 안 나서 바로 수행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finally는 그 자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파일을 닫아주거나 열어주거나 뭐 이런 때 여기서 쓴 코드를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안 났을 때는 이제 이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에러가 났을 때 여기서 메모리를 이제 리저브 하거나 사용하거나 배열을 또 사용하지 않는 이후의 프로그램에서의 그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파일을 또 여기서 열었거나 입출력 파일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한 경우 그거를 닫아주는 역할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얘가 없으면 계속 그 자원을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이널리 안에는 뭐 굳이 필요 없는 블락이긴 하지만 캐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의 그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해제할 수 있는 코드는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try catch finally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에라가 이건 없죠. 10을 20으로 나눴으니까 그런 경우 얘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라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finally가 요거를 수행을 하겠죠. 근데 얘가 에라가 났다. 예를 들어서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가 난 거죠. 로지컬 에라가 나면서 얘를 수행을 해요. 오류 발생. 그 다음에 얘를 수행을 해요. 두 가지를 좀 보면 요거는 얘가 발생하지 않았고 얘가 발생했고 그런 경우에 여기를 반드시 수행하죠. 둘 다. 근데 요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수행이 돼요. 여기가. 요 출력을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가 에러로구나를 얘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라이 캐치 블락을 안 쓰게 되면 어느 곳에서 에러가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법을 써서 순서대로 가면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쓰게 되면 좀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디에서 에러가 났을 거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직관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코드를 보고 이 지점일 것 같아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요 try라는 거의 코드를 바꿔가면서 지점을 좀 그 옮겨가면서 요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요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에러 디버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exceptio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2교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브젝트 throwable exception 계층에 있어서 하위 계층이 exception인데 그 상위 계층에 throwable과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있는 걸 상속을 받아서 쓰는 클래스 타입입니다. 이 exception 안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에러에 대해서 그 메소드하고 그 속성들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그 이제 파이널리 블락의 필요성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에러가 나서 요런 거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죠. 예외가 발생해서 요걸 수행을 이제 했어요. 여기에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IO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익셉션 하이 클래스에 있는 건데요. 입출력과 관련된 거. 그래서 얘를 이제 자원을 이렇게 잡아요. 스로우라는 그 인덱스를 써서 이제 2교시 때 스로우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원을 할당을 받아서 요거를 그 반납을 이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finally라고 해서 요거를 반드시 수행하게끔 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요 뒤에다가 뭐 얘 관련된 걸 클로스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에러가 안 나게 되면 얘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불필요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inally 안에다 넣게 되면 에러가 날 때만 얘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에러가 이제 그 나서 얘를 수행을 해서 자원을 받은 경우 의미가 있는 건데 에러가 나지 않아서 얘를 수행을 안 하게 되면 그쵸? 안 하게 되면 그 요 문장이 필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원의 해제를 의미가 없는 문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finally라고 해가지고 그 자원 할당을 받은 캐치에서 자원 할당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해제를 하게 되면 자원을 보다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finally 블락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자원 할당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파이널리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처럼 그 새로운 그 공간이나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중요한 의미로 자원의 해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널리 안에서 트라이의 에러가 코드가 발생한 그 캐치 부분에 수행된 자원을 반드시 파이널리에서 해제를 해주는 코드를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